그런가 하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행보와는 참 대조적인 장면이 오늘 동시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이준석 전 대표가 하필 정말 하필 여의도의 한 많고 많은 식당 중에 그 식당에서 하필 또 벽 하나를 칸막이 하나를 옆에 두고 안철수 의원과 하필 같은 시간에 식사를 했는데 하필 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필의 연속. 식당 칸막이 사이에 두고 우연히 방이 이렇게 배치됐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점심 식사 자리, 안철수 의원의 점심 식사 자리인데 안철수 의원이 저 식당이 참고로 말하면 그 유명한 식당인데 저 벽이 얇아서 옆방의 얘기가 다 들리는 식당이에요. 저도 여의도에서 몇 번 가봤는데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걸 이준석 대표가 들은 거예요. 안철수,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헤이트 스피치다. 이준석, 의사에게는 닥터 린턴이라고 했어야 했다. 영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발끈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식사 좀 합시다. 여러 차례 고함을 쳤다. 라는 취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안철수 의원, 잠시 정적 후 들으라는 듯 내가 못할 말한 건 없지. 라며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꿋꿋이 이야기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고함친 이준석, 깜짝 놀란 안철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아니 본인이 뒤에서 험담하지 않았냐. 그 말 못하게 하려고 내가 큰 소리 쳤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앞에서 정적들과 옆방에서 식사, 비일비재, 못 들은 척 참는 게 룰이다. 룰 깬 게 이준석이다. 뭐 다양한 얘기 나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뒤에서 험담하는 건 수없이 많고 수없이 많다. 저도 제가 안 보는 데서 얼마나 저 욕하겠습니까? 예. 그걸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내해야 되는데. 감내해야 된다? 예.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전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모든 일들이 다 공개가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뇨한 위원장이 부산 갔을 때 있었던 모든 일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저는 이상민 씨 하지 마세요. 다 보고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된 상황을 보는데 아니 글쎄 팬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모습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어떻게 제3당, 제 신당을 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게 그냥 크게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속에서 이미 이게 오는 물결보다 가는 물결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피곤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의도 한가운데 식당에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양쪽에서 조금 기자들에게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도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뒤에서 그럼 내 욕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나? 라는 잘잘못을 따지자 모 기자들은 아 저 사람을 같이 옆방에 배치한 식당 사장님이 잘못했다. 이건 식당 사장이 사과할 일이다. 아무도 사과를 안 하니까 뭐 이런 우습긴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우습잖아요. 두 사람의 악연은 최근 굉장히 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1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통제를 또 우려하면서 윤리위 제도 진행하시는데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제 뭐 우스갯소리처럼 저건 식당 사장님이 사과해라라고 했는데 식당 사장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죠. 예약이 1번 방, 2번 방으로 된 건데 우연히 이렇게 된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제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 몇 개가 변경될 것 같아요. 왜요? 첫 번째는 반말은 쥐가 듣는데 네. 낱말은 이가 듣는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수는 칸막이 사이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이왕이면은 영어로 했으면 더 일관성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냥 shut up 그러면서 I'm having lunch 뭐 이렇게 했으면은 영어 잘하니까 그런 게 훨씬 더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다른 사람 면전에서 그렇게 면박을 줘놓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서 험담하는 거 참지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옛말에 그 나라님 욕도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말이 되는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황당한 건요. 그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니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소리를 갖다 꽥 지르면은 옆에서 움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컨대 저하고 박정화 의원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나이도 어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소리를 꽥 지르면은 같이 밥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네. 저거는 뭐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예의를 떠나가지고 같이 밥 먹던 동행자들에게도 굉장히 무례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우리 정서에는 잘 안 맞는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장면. 제가 그 성치훈 우리 부의장님한테 예. 제가 좀 틀린 말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했어도 예. 이상민 씨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아 방금 이 장면 볼 때 예. 야 나한테는 이상민 씨라고 하지 말아라. 예, 부탁을 했는데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그 이뇨한 위원장한테 부산 토크쇼에서 네.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손님인데 더구나 그 많은 다중 앞에서 일방적으로 그 면박을 주듯이 이렇게 네. 쏟아붓는 것이 본인한테도 또 그분한테 대한 예의도 인간으로서의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차이가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뭐 한 학생이었다 중고생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이랬는데 이번에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저런 걸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인격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스스로 갉아먹는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 성찰이 좀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예의 사과를 빨리 해. 사과를 이준석 전 대표 해야 된다. 예. 예의 바른 우리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께서는요. 저는 그 안철수, 이준석 두 분이 공교롭게 한 10년 전쯤에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두 분의 10년 전 정치할 때쯤에 사진을 얼마 전에 최근에 뭐 수업자료 쳤다 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두 분의 얼굴에 너무 도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제가 존경하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들 다 젊은 시절에는 결기, 도끼가 있었지만 그 두 분들 다 큰 정치하실 때쯤에는 머리 그 얼굴에 여유로움, 편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도끼를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두 분의 악연은 뭐 악연도 아닙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은 뭐 바다에 떨어져 죽을 뻔도 했고 사형 선고도 당하고 그런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나는 상대방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악연은 악연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드라마 정도전에 나온 대사입니다. 전쟁터에서 정치인이 전쟁터에서 적을 만나면 칼을 뽑아야 되지만 조정에서 만나면 웃어야 된다. 정치인은 이 칼을 칼집에 숨기는 게 아니라 웃음 속에 숨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만약에 제가 이준석 전 대표였다면은 조용히 나가서 결제를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결제를 했습니다 하면은 동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머쓱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제가 다음에 옆자리에 예약을 좀 할게요. 예. 아니 그 멋지네요.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그 쓴소리를 그냥 가감없이 막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좀 전에도 뭐 돌직구가 아니라 돌대푸식으로 그냥 막 말씀 주시는데 5선 의원이시고 저는 0.5고 경륜 차이가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 같으면 막 누가 옆방에서 욕을 했다 그러면 전화 이 정법전한테 오히려 얘기해서 계산한 것처럼 그래서 차라리 저기 가서 우리 저 안철수 대표한테 옆방에 내가 있고 저기 하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정리를 하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조용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배워갔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결국에는 애꿎은 식당 주인만 욕먹는 아니 저 상황. 우리 대변인 말씀보다는 네. 우리 성치훈 부의장이 계산을 대신하고 갔다. 그게 아주 매력으로 꽂힙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 둘 중에 누군가가 계산하고 갔다면 이게 미담이 되죠 그분의. 하지만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준석 전 대표 대구 기반 신당을 암시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대구의 정치 자체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꺾인 것에 대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대구에도 말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 많고요. 이번에 만약에 대구 시민들한테 제가 무언가 역할 하든 안 하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라도 이념의 강을 넘어주십시오. 날이네. 대구 기반 신당을 암시한 건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신당 창당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정치권 분위기도 좀 볼까요? 내친 김에. 정치는 생물이라 하더라도 간극이 넓다. 현실적 선택지는 아니다. 영남에서 국내미 변화 쇄신 이끌어내면 윤석 신당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비관적인 반응도 많습니다. 비명계가 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다라는 것도 다 일축되고 있습니다. 종천 의원에 이어서 이원욱 의원인데요. 자, 이준석 큰 정치인이 못 되는 이유는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며 지금 미스터 린튼이 아니다. 이뇨한 위원장이다. 민주당의 이원욱 선배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상대 당의 혁신위원장에게 한 행동이지만 너무 혐오를 조장한다. 그래서 신당 합류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금 전 뭐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이신 이상민 의원도 내가 민주당의 터줏대감이고 오선 중진인데 나가서 포장마차라도 내가 포장마차를 차리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는데요. 오늘 많이 뉴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뇨한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뭐 분 중에 또 신당한다는 분들이 있고 특히 젊은 분이 신당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하면 실패할 거야.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만류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식사할 때 신당을 거기 국민의힘에서 저 대접도 못 받고 당대표로서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인데 거기 있지 말고 그 기업이 스타트업 차리듯이 그렇게 해서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서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한번 해봐라. 그걸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선배들이 좀 응원한다. 좀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도 잡고 연대도 합시다.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되도록 무슨 저주의 주문을 외우듯이 예.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너는 뭐 어떨 거야 이러면 기죽이면 되겠습니까? 기죽지 말자. 예, 하지만 이 의원님은 이 신당에는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제 거취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예. 그 다음에 얘기에 나올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뭐 아니다, 기다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멍가게를 차리더라도 내가 차린다. 제가 뭐라고 남의 당에 합류한다 안 한다를 또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도 또 외람된 얘기고. 예.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